안녕하세요. 결혼 3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인천에 사시는 이정수 씨와 김미영 씨 부부. 정수 씨는 62세, 미영 씨는 59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죠. 정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했고, 미영 씨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결혼시켰고, 이제는 손자 손녀까지 있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수 씨가 은퇴한 후부터 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35년 동안 쌓아온 부부의 정이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했죠.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완벽했던 결혼 생활. 모범적인 부부의 시작. 이정수 씨와 김미영 씨는 1988년 서로 28세와 25세에 결혼했습니다. 정수 씨는 대기업 신입사원이었고 미영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도 예쁘게 꾸미고 둘이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두 사람은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매력이었어요. 정수 씨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미영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죠. 남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한데 저는 좀 급하고 활동적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서로 다른 점이 좋았어요. 남편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남편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자녀 중심의 삶. 결혼 2년 후 첫 딸 지수가 태어나고 3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정수 씨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식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그게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죠. 미영 씨는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활동은 물론이고 학원 스케줄 관리, 영양 관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어요. 정수 씨도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나 학예회에는 반드시 참석했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자주 했어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 두 자녀 모두 우수하게 성장했습니다. 딸 지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들 민수도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남편도 당신 덕분이라고 고마워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부부는 우리 임무는 다 끝났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두 자녀 모두 좋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손자 손녀들도 생기고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면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가정을 이루었구나 싶어서. 은퇴 전에 마지막 평온. 정수 씨가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부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남편도 은퇴하면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고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35년간의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그에게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인간관계도 복잡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기대됐고요. 은퇴식 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5년간의 고생 끝에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기대가 곧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2부 24시간 함께하는 삶의 시작. 일상의 충돌.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생활 패턴의 차이였습니다. 미영 씨는 30년 넘게 혼자서 집안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자신만의 루틴과 방식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빨래를 돌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그리고 아침 준비.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면 남편이 들어가고 빨래 널려고 하면 남편이 베란다에서 신문 보고 있고
뭔가 리듬이 안 맞더라고요. 정수 씨는 정수 씨 나름대로 불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만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집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 아내가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또 답답하고 의견 충돌의 시작. 두 번째 문제는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던 두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 채널, 에어컨 온도, 심지어 창문을 열어둘지 말지까지 모든 것이 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뉴스 채널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드라마 보고 싶고, 남편은 시원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추워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개인 공간의 부족. 세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30년 넘게 낮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청소를 하거나 친구와 긴 통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그런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음악을 틀면 남편이 싫어하고 전화하면 눈치를 보고,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면 혼자만 편하게 있는다는 눈치를 주고, 그렇다고 거실에 있으면 또 불편하고. 첫 번째 큰 싸움. 은퇴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미영 씨가 친구들과 하루 종일 나들이를 다녀온 날이었어요. 정수 씨는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하게 있었는데 당신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와서. 이게 맞나? 미영 씨도 반발했어요. 그럼 나는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해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친구 만나는 것도 자유로웠는데 왜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눈치를 봐야 해요? 이 싸움은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삼부 갈등의 깊어짐. 역할의 혼란. 은퇴 3개월 후 부부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35년간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 역할에 익숙했는데 은퇴 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미영 씨의 방식과 달라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고, 빨래 널려고 해도 순서가 틀렸다고 하고,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영 씨는 30년 넘게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이 관리해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어서 간섭하니까 스트레스였어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남편이 자꾸 다른 방법을 제시하니까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왜 이제 와서 간섭해?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제관념의 차이. 두 번째 큰 갈등은 돈 문제였습니다. 정수 씨는 은퇴 후 수입이 없어지면서 절약에 대한 강박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미영 씨의 생활비 지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이걸 왜 샀어? 이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제가 알아서 해왔는데 갑자기 간섭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미영 씨는 그동안의 생활 패턴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웠어요.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 문화센터 수강료, 미용실 비용,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치가 되어버렸죠. 남편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아껴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려고 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집착. 세 번째 문제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어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TV 건강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시청했죠. 그리고 그 정보를 미영 씨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 음식은 몸에 안 좋대, 저 운동을 해야 한대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요리해왔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문제 삼으니까. 미영 씨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남편의 과도한 집착이 부담스러웠어요.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만 보고 그 내용을 저한테 일일이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해라고 강요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사회적 고립. 네 번째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영 씨에게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대화 상대가 아내뿐이니까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쏟아놓았죠. 남편이 하루 종일 저한테만 이야기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예전에는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저만 있으니까 모든 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미영 씨도 남편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나가기도 어렵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남편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밖에서만 만날 수도 없고 점점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 은퇴 6개월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가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는데 정수 씨가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나는 매일 집에만 있는데 당신 혼자 여행 가는 게 말이 돼. 그럼 남편도 같이 가든지 아니면 남편 친구들과 따로 뭔가 계획을 세우세요. 내 친구들은 다 바빠. 그리고 돈도 아껴야 하는데 여행이 뭐야? 이 대화는 큰 싸움으로 번졌고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남편이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나보다 자기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부 폭발 지점. 일상의 모든 것이 갈등. 은퇴 1년 후 부부는 일상의 모든 것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 메뉴, TV 채널, 실내 온도, 심지어 화장실 사용 순서까지 모든 것이 신경전이 되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양치질하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도 아내의 모든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전화하는 소리, 웃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모든 게 시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질투가 나고 서로를 회피하기 시작. 상황이 악화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목적지도 없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심지어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집에 있으면 아내하고 부딪힐 일만 생기니까 그냥 밖에 나가 있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면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웠어요. 미영 씨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해서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을 했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방에 있으면 거실에서 TV를 봤죠.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마치 룸메이트처럼. 아니, 룸메이트보다도 더 어색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우울증과 건강 악화. 은퇴 18개월 후 두 사람 모두 심리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의욕이 없고 식욕도 떨어졌죠. 그동안 관심 있게 보던 뉴스나 독서에도 흥미를 잃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생각만 들고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미영 씨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이 나타났어요. 두통이 자주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답답하고 나중에야 스트레스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혼 상담의 제안과 거부. 상황이 심각해지자 딸 지수가 부모님께 결혼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전문 상담사들이 많잖아요.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어요. 정수 씨, 우리가 뭐 정신병자야? 상담이 뭐야? 35년을 잘 살아왔는데. 미영 씨, 남들이 우리 집안 이야기를 다 알게 되잖아. 그리고 이 나이에 상담을 받는다는 게
사실 두 사람 모두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이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날, 은퇴 2년 후 드디어 이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도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정수 씨가 미영 씨에게 친구 만나러 또 나가냐고 핀잔을 주었고, 미영 씨가 그럼 집에서 썩어 있으라는 거냐고 반박했죠. 싸움이 격해지면서 미영 씨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정말 못 살겠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뭐? 이혼?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이야? 35년? 그 35년이 뭔데? 내가 언제 행복했어?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이 다 끝났어. 이 말에 정수 씨도 폭발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바깥에서 고생한 건 뭐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냉전의 시작.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한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하고 식사도 따로 했죠. 정수 씨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거나 집에서 먹더라도 시간을 달리해서 먹었어요. 정말 남남 같았어요. 한 집에 사는 세입자 같은 느낌이랄까. 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냈어요. 밤에도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았어요. 정수 씨가 소파에서 자거나 미영 씨가 작은 방에서 잠들었죠.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남남일 뿐이라고. 오부 이혼 결정과 그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다 냉전이 3개월간 지속된 후 미영 씨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더 이상은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성인 자녀들이므로 해당 없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줬죠. 변호사 선생님이 혹시 화해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였어요. 이혼 통보. 집에 돌아온 미영 씨는 정수 씨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이혼 서류 준비했어. 정수 씨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농담하는 거지? 정말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농담이 아니야.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이 같이 살 필요 없어. 서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날 싫어하게 됐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졌어. 당신을 보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자녀들의 반응.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지수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부모를 다그쳤고 아들 민수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말렸어요. 지수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하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특별히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사는데 왜 우리 부모만 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서글펐어요. 참고 산다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어야 하나 싶었어요. 재산 분할과 현실적 문제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35년간 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도 복잡했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정수 씨의 연금으로 두 사람이 따로 살기에는 부족했거든요.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나누면 각자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성사와 각자의 삶. 결국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정수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미영 씨는 기존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TV도 마음대로 보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고. 정수 씨도 처음에는 홀가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 시간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현재의 상황.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의 생각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프거나 힘들 때, 그때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리운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정수 씨는 자유로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클 때가 많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맞나 싶어요. 마무리 교훈과 성찰. 첫째, 은퇴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 준비도 필요해요.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둘째,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서로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심사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각자의 취미나 사회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넷째,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피하거나 참기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